마이 갓. 아, 녹화해드린다 그랬는데, 큰일 났다. 아, 1시간 반 열심히 동일한 내용 녹화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보내드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GP 스타일로 한다라고 했으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GP 스타일을 먼저 정리를 하고,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라는 지식,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주 쓰는 언어들을 기반으로 둬서 이거를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아, 막상 예, 읽어보면 네. 그 스타일이 묻어나요. 음, 음, 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캔버스로 2배 이상 늘려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작가 스타일을 넣으면 여기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있죠. 이렇게 소제목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이 소제목 또한 그 작가의 스타일대로 나와요. 그 작가가 자주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의 실존, 인간의 음, 계시와 빛과 인간의 왜곡. 그러니까 존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단어들을 자주 쓴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심, 지식에 불붙는 순간, 삶으로 번져가는 하나님의 지식, 적용과 자기 성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부 1장을 만드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어, 어떤 목사님께서 녹화해 주시고 계셨대요. 감사합니다. 자, 요 부분 이렇게 하나의 내용들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GPT를 지금까지는 GPT를 통해서 글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간단하게 썼는데, 이런 글을 훨씬 더 우리가 쓸만한 글로 만드는 과정들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들을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글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복사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만들어 볼게요. 안 그래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글 들어오셔서 F7 누르시면 요거 내용들 구성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A4에서 우리가 신국판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신국판이 제일 싸요. 뭐든지 만들 때. 책을 만들 때는 신국판이 제일 싸요. 왜냐면 이게 제일 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거를 붙여주면 지금 이게 벌써 5쪽이거든요. 5쪽인데 이게 10포인트니까 11포인트로 늘리면 이제 6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작성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 수가 좀 적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이 전자책이나 POD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구성을 할 때 글만 있으면 사람들 책 못 읽습니다. 특별히 대상이 일반 성도라면, 그냥 책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미지도 넣어주고, 그리고 도표나 이런 것들 같이 넣어주면 훨씬 더, 훨씬 더 읽기가 좀 좋아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이게 각주 처리 빼고, 각주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닌가? 있어야 되나?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두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한 거냐면, 전체 목록에서 일부의, 일부의 1장을 진행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일부의 1장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GPT가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억력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 목차를 변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애한테 다시 물어봐야 돼요. 자, 일부 일정은 더 늘리고 싶으면 더 늘리셔도 돼요. 뭐 두 배, 세 배로 더 늘리셔도 돼요. 일정은 만족. 다음 일부 이장. 자, 그럼 얘가 이장을 뭘로 제공을 해야 되냐면 성경과 계시거든요. 그래. 이건 제대로 나왔네요. 자, 좋아요. 네, 좋아요. 25P 분량 약 25,000자. 이 숫자 25,000자로 제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애한테 목표점을 줘야 돼요. 너는 25,000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목표점을 주면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그냥 쓰세요라고 하면 애는 최소한 자기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써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일 시키면 똑같은 거예요. 어, 일을 내가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기보다는 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할까를 먼저 고민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가지고 제대로 일을 안 시켜주면 지가 편한 대로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일을 정확하게 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정확하게 딱 정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보내면 그리고 캔버스 새 창으로 활용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일부 2장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결론 나왔고 각주 나왔고 자, 우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죠. 오해 정리, 하나님을 예배의 일상, 경건, 지적, 특별 계시, 하락 왜곡, 자, 내용이 됐고, 특별 계시 됐고, 경건 지식, 하나님 안에서의 일상, 자주 나오는 여기서부터 점검. 자, 요거는 같이 요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데, 얘는 아까 전에 요거를 제공을 해주고, 또 다시 제공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성명 필요한 이유 실정했고, 여기 불정부터 정리하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책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이거, 여기서 각주는 처리가 됐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해놨던 걸 여기다 붙여 넣으면, 각주는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니까, 음, 뭐다. 이 부분, 어디 있니? 그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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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게 됐네. 거기서부터 잘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일부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음, 귀찮더라도, 귀찮더라도 이렇게 작성을 해야겠네요. 음. 자, 리비하기 쭉 지우고 9번부터. 자, 그러면 갑자기 11페이지로 늘죠. 그리고 2부는 이렇게 넘어가서 2부를 그대로 복사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복사를 하고 넣고, 자, 과제입니다. 적용 자기 성찰, 경관, 지기분 중간, 일반고시라고, 어? 일부 일정인데? 음, 혹시 제가 새 창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얘기를 안 했나요? 2부 2장을 만들 때? 했어요. 새 창을 하라고요. 캔버스 새 창으로. 아, 여기서 그걸 빼먹었네요. 아, 얘가 이런다니까요? 그거 안 넣으면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무시해버려요.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안 넣으면 되게 귀찮은 일이 생긴다고. 그게 이거예요? 네. 어, 네. 엄청 귀찮은 일이 생겼네요. 여기서 기존 본문까지 다시 전체 생성해줘. 그래서 항상 이제 캔버스를 활용하실 때는 새 창에서 열어라 라고 하는 거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안 넣어 주시면 이렇게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어, 이렇게 결단 나오고 자주 나오는 오해 갑자기 7에서 9로 넘어갔어요. 8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를 작성을 할 때 이걸 내가 쓴다고 생각하면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겠죠. 근데 AI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더 쉽고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됐고 이거를 갖다 붙여주면 네, 이제 21쪽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글에 붙였는데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다 어떻게 없앨까? 근데 컨트롤 H 누르시면 컨트롤 H거든요. CTRL 플러스 H. 컨트롤 H 누르시면 요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내가 찾을 내용을 이 별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별표를 찾으시고 음, 찾을 내용을 넣고 바꿀 내용을 넣지 마세요. 그리고 모두 바꾸기. 그러면 글 속에 있는 모든 별표를 다 찾아서 없앱니다. 샵도
넣고 모두 바꾸기. 그러면 샵 다 없어졌죠? 이것도 복사해서 모두 바꾸기. 그러면 내가 일일이 가서 찾지 않아도 깔끔하게 다 없어집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한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 싹 다 제거하고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를 마크다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마크다운을 한글에서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주제가 이제 성경 공부적인 주제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에세이를 한다, 에세이를 쓴다 라고 했을 때는 에세이는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문 서적이면 전문 서적일수록 거기에 대한 지식과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하지만 내가 그냥 이제 쓰는 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 1부 1장이 됐어요.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한 권을 다 만들려면 2시간으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1부 1장까지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이 GPT-S를 좀 구성을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해서 어, 김신동 목사님께서 이거를 이어서 진행하셔도 네. 되거든요. 이 부분 그대로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서 채팅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까지 나와 있던 내용을 이거 그대로 이어가실 그 수도 있고, 링크 복사는 저기 사이트 주소에서 복사하는 거죠? 지금 이제 채팅창에 올려드렸고요. 네. 그거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여기에 그냥 들어가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어요. 아, 네. 네. 아니 그게 그래서, 했던 걸 네. 갖다 기억하기 위해서 위에 여기 뭐야 사이트 바에서 저거 한 거죠? 복사한 거죠? 사이트 봐요? 아니요, 아니요. 네. 여기서 아예 공유하기를 눌러서 한 거고요. 아, 공유하기가 있어요? 네. 채팅 안에, 이 GPT 안에 공유가 있어요. 이 공유를 하면, 이 공유된 내용에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네. 요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좀 간단한 내용으로 좀 변경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김진성 목사님께서 하시는 건 아마 좀 한 달 정도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처음 하시니까. 근데 정말 내가 오늘 끝장내겠다 그러면 한 이틀이면 책이 나오거든요. 책을 쓸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저도 귀찮음도 있고, 다른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타서 저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좀 이런 글을 좀 책 작성해서 만들고 정리하는 거를 같이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 한번 저희 챌린지 같은 거 한번 해보실래요? 소책자, 20페이지 소책자 누가 더 빨리 쓰나, 뭐 이런 거 해서,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출판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목사님들 중에 출판사 은근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출판사가 하나 있으면 그 출판사를 통해서 ISBN을 받을 수가 있어요. ISBN을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ISBN 받는 거는 제가 한번 더 알아봐야 되는데, 북극구나 작가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넣고, 이거를 좀 더 쉽게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주제 선정해서 저는 이제 개인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목회자 이게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경험, 개인 경험, 그냥 이것만 넣으면 되겠네. 이걸 20페이지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만족. 타겟은 목회자 중심으로. 자, 출첵자로. 에세이요. 음, 네. 혹시, 목사님 중에 에세이 작가 좋아하시는 작가 있으세요? 안 되면 찾아야 돼서. 기독교 에세이 작가. 그러면, 그 기독교 명작 전본인. 전본인 스타일로 가야겠다. 음, 제목, 않는 강약에서 길어져. 음, 현대, 현대적이고, 감성적으로. 내가 주저하는 그 자리에서. 뭔가? 사육자의 눈물 중요, 이게 더 좋네요. 음, 이제부터 캔버스를 활용합니다. 네, 또, 세창에서 안 나오니까 앞에 걸 지워버리네요. 음,
이게 제가 왜 글은 캔버스에서 계속 쓰라고 하냐면, 아까 전에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서술형으로 쓸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넓게 넓게 써줘요. 기본 일반 채팅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왼쪽 정렬 형식으로 문단이 끝나면 문단 끝난 대로 이렇게 알아서 막 내려서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그렇게 안 쓰잖아요.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옆으로 더 이렇게 늘려서 쓰는 것처럼 캔버스는 약간 이런 형식으로 글을 써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글이 작성되고 2장, 네, 새 창에서 작성해 주세요. 캔버스 집어넣어야 돼. 네, 새 창만 넣으셔도 돼요. 새 창에서. 캔버스는 굳이 안 넣어도, 왜냐면 지금 여기 캔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새창보다, 뭐야, 캔버스보다 중요한 건 새창. 이 새창 안 넣으면 귀찮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네, 새창에서 작성. 자, 지금 이제 목표점이 거의 다 왔죠? 4번, 5번, 6번. 네, 새창. 네, 새창.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지. 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가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짧게 쓰는 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글을 쓴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갈 거냐. 처음부터 300페이지짜리 쓰는 거는 전 무리라고 봐요. 처음엔 20페이지, 20페이지짜리 여러 걸 만들어 보시고, 다음에 50페이지짜리 만들어 보시고, 100페이지짜리 만들어 보시고, 150페이지짜리 만들어 보시고, 300페이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이거 남겨놓고 한 가지를 좀 더 열어가지고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거 프롬프트 공개하는 것만 진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GPTS를 제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드릴게요. 이 GPTS는 아까 전에 드린 그 프롬프트가 좀 쉽게 쉽게 나오는 거라면 지금 이 GPTS는 훨씬 더,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답을 해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해보. 그럼 먼저 여기에 대한 주제 요약을 해줍니다. 현재 목회자들은 사역의 열정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쉽게 소진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라고 하면서 주제 요약을 먼저 해줘요. 이거 쭉 보시고 내가 맞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에 대해서 차이점을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는 이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넣어줘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넣어주거든요. 어, 네, 만족합니다. 이 만약에 읽어보셨는데 그래 내 생각과 비슷해 그러면 네 만족합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독자 정의를 진행하거든요. 동일하게 제가 이제 구성 요소는 비슷하지만 이 챗봇은 훨씬 더 진지하게 쓰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그리고 명령도 훨씬 더 복잡하고, 보시면 아까 전에 그거랑 또 명령이 좀 더 다르게 훨씬 더 복잡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스텝 2 보시면 여기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아,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읽어보실 수 있고 목차 설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이- 그때는 여기 지금 아빠 뭐 하고 있다고 해야 되죠? 저번에는 그냥 몇 페이지 이런 형식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몇 차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번아웃 진단하고, 성경적 회복 모델하고, 음, 실제적. 그러면 이제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풀어갈 거냐고 하냐면 끝없는 설교와 준비와 목회적 무게, 문제점, 다음에 성도들의 기대와 목회자 한계, 다음에 숫자와 성과에 매이지 않은 지켜가는 마음, 혼자가 된 목회자, 가정을 버거울 때, 엘리야 로뎀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예수께 되는 삶, 장후에 다시 찾은 목회의 기쁨, 회복은 함께 걸을 때, 다시 부르심 앞에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제 읽기 편하게 구성을 좀 바꿔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실제로 만족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각 장별 이제 핵심 메시지가 나와요. 그럼 이제 1장은 각 장별 핵심 메시지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나는 한 장씩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한 번에 받으면요. 한 번에 받는 이제 무조건 토큰 수가 있고 리소스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장씩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내용들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걸 받으려고 한다면 애는 최대한 줄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10장보다는 한 장씩 받는 걸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 장씩 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네, 음, 이 장도 좋고, 이 장 핵심 메시지, 디테일을 원하실까요? 내가 내를 했구나. 3장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이거 개발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냥 반나절 잡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보통 이제 프롬프트 하나 만드는데 한 2, 30분이면 만드는데 이거 만들 때 진짜 한 꽤 오래 걸렸습니다.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네, 5장으로. 이렇게 해서 각 장들마다의 이제 메시지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장에 대한 부분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요약, 그리고 각 장마다의 요약이 마무리됐으니까 실제로 글을 쓸 때는 훨씬 더 잘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면서, 이 글이 이제 확장될 때, 얘가 이렇게 확장을 해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글이 나올까라고 하는 건 이런 주제 정리부터 진행이 잘 돼야 돼요. 실제로 집필하실 때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막 넘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은 교회 안에서까지 나왔고, 다음에 이제 총 10장이니까, 네, 다음으로, 함께 걸을 때, 우리가 혼자, 이 번아웃을 이기는 거는 혼자 못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자, 최종적으로 이제 10장까지 받았어요. 이게 글 쓴 게 아니에요. 글 쓴 게 아니라 요약만 해준 거예요. 요약하고 주제만 선정한 거예요. 하고,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각 장의 사례랑 스토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길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장을 한 번에 받을게요. 스텝 4는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한 장씩 더 확인하려니까 너무 귀찮아서 스텝 4, 스텝 5는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주제 요약하고 사례 스토리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약된 부분들 주제 선정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례랑 스토리를 넣어서 그 글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다라는 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안해 줄 수 있는 건 AI를 쓰는 이유인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신학적 근거도 한 번에 받을게요. 실제로 이제 글을 집필할 때만 이제 한 장씩 진행하시면 돼요. 자, 1장에서는 신흥 성경과 신학적 근거를 사도행전 6장 4절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걸 힘쓸 것이다고 선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말씀 사역의 목회의 중심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집사들을 세워 사역을 나누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성도들의 기대와 목회자의 한계,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사람이 마땅히라고 말하면서 성경 구절을 제안하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 여기 다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진짜 저도 이거 개발하면서도 되게 신경 쓴 부분들이 이런 신학적 부분들을 첨가하라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했어요. 일반 서적을 쓰는 거, 신학적 서적을 쓰는 거, 전문 서적을 쓰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을 계속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과 하여튼, 이것도 좀 틀렸구나. 신학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GPTS를 이렇게 구성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각 장에 대한 적용 질문. 네. 한 번에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이든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신앙 서적으로서 또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려면 적용 질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적용 질문들, 기도 포인트들, 토의 질문들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제 계속 구성할 수 있도록 얘네가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적용과 질문까지 완성했습니다. 교정 글쓰기 팁. 네, 다음으로. 아,
네, 통합본으로 구성. 죄송합니다. 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설계를 했어요. 이거 진짜 저도 이거 만들면서 아, 진짜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지금 사용해보고 계신 거죠? 보고만 계시면 안 되는데. 다 사용하고 계신 거죠? 이거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내가 더 어떻게 사용할 건지 발견할 수 있고,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기회를 이제 정리를, 아, 보고만 계셨구나. 안 됩니다. 보고만 계시면 안 돼요. 해보셔야 돼요. 이거 막상 이제 나중에 영상 보면서 해야지라고 하면 또 영상 안 보게 되고요. 아, 또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러면서 이제 안 쓰시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해드리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나중에 진짜 시간이 되실 때 영상 보시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 내용이 끝난 거고요. 이제 실제 초고가 들어가는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초고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 알아? 주원이가 색종이 보여주는 건 정말. 그래서 1장 끝없는 설교 준비의 목회 무게라고 해서 도입 나오고, 본론 나오고, 본론 나오고, 제가 간단하게 드렸던 그 프롬프트랑은 또 너무 다르게 나오죠. 본론 현실 나오고, 또 이게 일장에 대해서 2만 자를 목표로 두고라고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1회차는 5천 자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5,200자 작성을 했고, 어, 네, 어, 그, 지금 5,200자, 다음에 이제 2만 자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론 4, 설교를 성과로만 바라보는 유형. 그래서 2,000자 나오고, 다음에 이제 설교와 목회자의 영성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자, 여기 뭐 2,000자라고 말하지만 2,000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적용 1,000자. 그래서 누적 이제 12,000자 정도 만들었고, 자, 3회차. 네, 스피를 해주세요. 지금 1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1장을. 1장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조용과 질문까지 이렇게 나와요. 자, 2만 자 목표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게 1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총 10장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장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장 나오고 그 다음 장 나오고 하면은 내가 정말 날을 잡고 일주일 동안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작성을 하시면 글을 충분히 쓰실 수 있죠. 그럼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정도면 책 쓸 수 있지 않으실까요? 마이크를 키셔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혹시 이 정도면 충분히 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그런데 아까 네,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도들은 책 읽는데 조금 버거워한다고 글씨가 많으면 네, 그때 네. 삽입을 한다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삽입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글로 옮기셔야죠. 한글을 옮긴 상태에서 삽입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림을 만들어서 삽입을 넣는 건데, 자, 네, 여기까지는 일부 글에 예, 대한 텍스트를 받는 거는 우리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부로 넘어가야 돼요.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종합이거든요. AI의 종합이라고 보셔야 돼요. 종합이라 보셔야 돼서 여기서 어떻게 더 확장을 해나가야 될지를 이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글쓰기를 이걸로 잠깐 할 수 있냐, 엄마야, 이렇게 느끼고 싶어. 아니, 지금 신청 10시 시작인데 지금 신청하시면 어떡해. 자,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서 이렇게 텍스트를 다 만들었다고 쳐요. 텍스트를 다 만들었는데 텍스트만 있으면 진짜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어, 두 번째로 진행해야 되는 건, 자, 여기 GPT를 받았어요. 그죠? GPT를 받았으면 캔바로 디자인을 잡아야 돼요. 캔바를 디자인을 잡아야 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안에 겉표지도 들어가야 되고, 내지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 FX와, 그리고, 냅킨 AI라는 걸 활용하면, 좀 더 책이, 어, 좀 더 책이 좀 잘 구성돼서 나와야, 나오는 거예요. 어, 지금 이제 질문 중에, 문철 목사님께서, 독자를 찾아야 하는 다음 미션이 있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것도 전략이 좀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문철 목사님께서 잘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 잘하시는 거를 먼저 올리세요. 그리고 그 먼저 올리시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붙여서 책을 이제 계속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20페이지짜리, 30페이지짜리, 100페이지짜리 이거를 먼저 꾸준히 이제 쭉 뿌리다가 이제 문철 목사님의 팬들이 생기죠. 그런 팬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시면 고객이 구성이 되는 거죠. 어, 아시지만 고객이 한 번에 구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이제 고객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독자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GPT로 글을 작성하고 캔바로 디자인을 하고 한글로 넣어서 종합하고 그다음에 PDF로 넣어서 이제 전자책이든 POD든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방식의 책을 만들 것인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전자책이 있고 POD가 있어요. 전자책은 가장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예전에는 전자책만 써도요, 저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하도 전자책이 너무 막 물밀듯이 나오니까 네이버 측에서도 이제 더 이상 저자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엔 POD라는 개념이 있어요. POD. POD라는 개념이 뭐냐면 작가는 글을 제공해요. 그러면 이 글을 제공하면 이거를 실제로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는 사람들이 비용을 결제를 하고 그 비용을 받아서 그 비용을 결제하면 그걸 통해서 책을 이제 개인을 받는 거예요. 개인 인쇄 시대인 거죠. 개인 인쇄. 대신에 내가 인쇄하는 건 아니고 교보에서 그걸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POD는 지금 교보에서만 가능하고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POD로 나오게 되면 내가 작가로서의 인정도 받게 되고, 이걸 꾸준히 만들게 되면 브랜드 인지도 되게 올라가게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전자책과 POD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쓰는 이유가 나를 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이 계속 알리는 역할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좀 귀찮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찮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챌린지를 한번 모아볼게요. 여기서. 저도 어차피 써야 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어디에 올릴 것인가가 문제겠죠. 근데 내가 썼어요. 썼는데 그럼 어디다 올리지? 크몽은 전자책을 그냥 올릴 수 있어요. 그냥 전자책 뭐 1,000원짜리, 500원짜리, 뭐, 심지어는 100만 원짜리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몽은 PDF를 올려놓고 그 PDF를 다운받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북극구나 작가와는 이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개인 출판을 대신 해줘요. 개인 출판을 대신 해주고 북극구나 작가와는 이게 이 작가들을 모아서 개인 출판을 해주고 얘네는 심지어 교보, S24, 알라딘 그리고 이제 중소 모든 출판사에 한 번에 다 뿌려줘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출판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북극구나 작가와는 출판사의 선택을 받지 않고 내가 직접 책을 만들어서 북극구나 작가를 통해서 이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도 있죠. 아마존은 전자책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좀 작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마존이 제일 커요. 아마존 시장이 제일 크고요.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제일 크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존 책을 준비해서 아마존 책에 대한 강의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마존의 킨들에 어떻게 맞춰서 책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강의들도 무료로 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존 관련돼서 한번 리서치 해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외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계신 분들이라면, 선교사님들이라면 아마존을 뚫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교보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교보는 개인 유통을 해야 돼요. 내가 출판사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 유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교보 자체를 그냥 뚫기는 힘들고요. 개인으로도 올라가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요 세 가지. 크모, 북극구, 작가와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개인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아마존은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교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으로도 계약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크몽, 북극구, 작가와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썼는데, 나 열심히 정말로 글 썼는데, 이걸 어디다가 올려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올리려면 ISBN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ISBN은 서지 정보 유통 지원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 ISBN을 받을 수가 있어요. ISBN을 받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어떤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알기로는 이 북구나 작가화가 그거를 좀 제공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든지 출판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 부분까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쓴다라는 건 책을 공개를 하고 그 고객을 이 독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독자를 찾는 건 실제로 판매가 돼야 되고 실제로 이제 판매되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 네네. 이런 부분으로 뚫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뚫어서 내가 실제로 책을 판매한다. 책을 올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책을 쓴다, AI 가지고 책을 구성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처리해 주시는데 한 50만 원, 뭐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이나 조금 귀찮고 복잡한 작업이라는 거죠. 근데 저도 어차피 계속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챌린지를 하시면 같이 한번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크몽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작가와는 어떻게 하는지, 북구는 어떻게 하는지, 어, 저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저도 올려보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교보만 뚫어서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함께하는 단체가 있어서 단체에서 이 납분 시스템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단체를 통해서 교보나 S24나 이제 오픈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제 개인으로 이제 추구하는 쪽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같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정보를 모으고, 이 방에서 이 책 쓰기로 모았으니까, 보였으니까, 이 책 쓰기에 대한 부분에서 집단 지성이 좀 같이 발휘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좀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그 전자책, 그리고 어디에 올릴 것인가, 그리고 ISBN은 받을 것인가. 여기 크몽은요, 크몽은 ICBN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PDF 올리면 바로 그냥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근데 크몽은 문제가 PDF를 다운받는다는 건 PDF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북극구나 작가와는 이제 공식적인 채널로 올라가니까 그 채널에서 비용을 발생이 되는, 그래서 나를 실제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좀 돼요.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중요해요. 디자인 되게 중요한데 옆에 보시면은 목사님,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럼 크몽에 들어가면 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의 글을 PDF로 아예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크몽이란 걸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크몽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고요. 어, 이 크몽이 이제 그 숨고랑 비슷한 거예요. 숨고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 아니, 승부는 순고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기술자들 신문고시. 찾을 때 많이 네, 봤는데, 맞아요. 근데 크몽도 비슷해요.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제가 다 이해는 하는데 네. 글 만들기 챗 GPT에서 한글까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캔버스는 어떻게 활용하는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뒤에 부분은 뭐 한 번 더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 순서가 챗 GPT 캔버스 한글 그다음 PDF 파일이잖아요. 캔바요. 캔바. 야, 캔버가 왜 갑자기 캔버가 거기 이 작용을 어떤 거를 도와주는 건지 이거는 디자인, 챗 GPT 디자인. 아 디자인 네, 캔바는 디자인 툴이에요. 그래서 책 쓰기 네, 과정은 네, 나 혼자 하는, 그러니까 글만 있다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글을 받았으면 네, 캔바로 디자인을 잡고 네, 한글로 뭉치고 네, PDF로 받아서 전자책이든 POD든 올리고 그거를 네. 크몽이든 북극이든 작가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까 그럼 교수님, 목사님 그 프롬포트 쓴 내용 있잖아요. 1장이면 1장, 2장, 2장을 가지고 네. 그 챗GPT 소라에 올라가서 프롬포트 그 입구에다 집어넣고 여기에 맞는 그 이미지 좀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 줍니까? 만들어주긴 하죠. 근데 이제 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네,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제 이 뭐 이런 건 가능하죠. 위에 글을 올려놓고 이 글에 네, 맞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제공해 달라. 라고 네, 하면 이미지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주니까 그거를 네. 활용하셔도 돼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이제 크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저도 이제 보면 저도 이렇게 판매를 해봤거든요. 예. 요거를 GPTS를 PDF화 해가지고 네. PDF로 해가지고 어떻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사용법을 정리를 해서 실제로 이렇게 판매를 해봤는데 한 10개 정도 이게 아는 분들이 사주셨어요. 10명, 10명, 10분 정도가. 아, 어, 원어예요? 원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원어 성경 마법사라고 해서 네. 원어를, 그러니까 GPTS로 원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판매가 지금 되긴 안 해요.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주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1월에 판매했던 거라.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이거 있으면 저희 도서관에서 그 목사님 쓴 책하고 이거 네. 있으면 저희 도서관에 보내주세요. 도서관에서 구비해 놓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거는 요거는 이제 PDF로만 나왔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노전 네.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보면 문서 글쓰기도 있잖아요. 여기 뭐, 글쓰기 보면, 여기 이렇게 다 글쓰기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자책을, 전자책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실제 전자책도 이렇게 팔아요. 근데 얘네 엄청 비싸게 팔아요. 12만 원, 2만 2천 원, 뭐, 제작이고.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이제 다 파는 거거든요. 이북 제작. 이 강의를 파는 어, 것도 있고, PDF를 파는 것도 있어요. 오늘 목사님 덕분에 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지 처음 봤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엄청 오래됐죠. 네. 전혀 몰랐어요. 네, 이제 작가화는 어떤 형식이냐면, 여기서 쉽게 얘네가 알아서 이걸로 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써요. 작가만 있으면, 쓰면, 알아서 쭉쭉 풀어줘요, 얘네가. 근데 이제 얘네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나 글을 쓰기 때문에 작가화나 북극구에서 글을 썼다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막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내 글을 쿠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판매가 되면 끝이에요. 근데 작가화나 북극구는 여기서 보듯이 이런 교보 S24 알라딘 이런 곳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우리를 알리는데. 제가 아는 분은 북쿠크에서 거의 쓰시더라고요. 작가고는 북쿠크가 훨씬 좀 나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 진짜 실제로 이렇게 나가요.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진짜 책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대신에 책을 써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책은 돈 벌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쓰냐면, 책을 통해서 내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사역이 내 사역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책 쓰는 이유예요. 이게 왜냐면 정말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정말 유명한 작가는 책을 쓸 때마다 돈을 벌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책을 쓴다. 아, 나 책을 썼어.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작가로 검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북극구나 작가와의 전자책이 아니라 POD를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전에 김신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신성 목사님께서 책을 구매하셔서 김신성 목사님이 쓰신 책을 구매하셔서 도서관에 배치해 놓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전자책은 아무리 해도 배치 못해요. 전자책이니까. 그래서 POD로 올리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POD로 만드는 방법들을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 북극크에서 해준다는 거죠. 음. 그래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텍스트는 있는데 겉표지도 없고, 내지도 없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디자인 툴을 통해서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면, 캔바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만들기에서 표지 검색하면 책표지가 나와요. 이렇게. 그 책표지 누르시고, 책표지 누르시면 옆에 이미 책표지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엄청 많아요. 심지어.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목회자의 번아웃. 어때요? 책 표지 같죠? 이런다니까요. 이거를 이렇게만 쓰셔도 책 표지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활용법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이것만 드리면 GPT에서 글을 받는 방법만 보면 뭐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80%예요. GPT에서 글을 받는 게 80%고요. 나머지가 20%인데 이 20%를 대부분 처음 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접했을 때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근데 책을 펴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화책을 지금도 쓰고 있고 동화책을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동화책을 만들어서 올릴 과정이 있고 이번 연도의 목표가 30권을 쓰는 거예요. 동화책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 동화책 라인이 따로 있는 거고 오늘 저도 이제 기독교 관련된 또 신앙 관련된 책을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세미나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같이 해보면 어떻겠는가? 같이 도전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맞다. 한글 얘기 안 했구나. 그저 한글 얘기 말씀 안 드렸죠. 요 한글도요, 몇 가지 좀 있어요. 원래는 요렇게 구성을 하시면 조금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서식에 들어가시면, 서식에서, 어, 저기, 어,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그리고, 어, 쪽 배경을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만 맞춰서 이미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부분으로 이 표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네, 여기 쪽 테두리 배경, 그림 그리고 다운로드해서 이걸 넣고 그리고 문서 전체가 아니라 세부역으로 해서 종이, 사용자 지정, 서쪽만 구성, 설정. 그러면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삽입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테두리 그림 넣고, 서쪽만, 쪽, 종이, 세부역으로 해서, 이렇게. 어, 요게요. 저도 이걸 하면서, 그래서 이게 첫 화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이게 제일 싸게 들어가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A4가 아니라 신국판이에요. 신국판이 제일, POD로 만들 때 제일 저렴해요. 신국판으로 구성을 하고, 다음에, 서식 쪽에서 테두리, 그리고 그림, 첫 쪽만, 그래서 설정.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그림을 넣으면 요런 부분들은 흰색으로 남잖아요. 위에 부분들은. 근데 이렇게 하셔야만 실제로 이렇게 전체 면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문제점이 그럼 이제 다음 장에도 요게 그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동일하게 쭉 테두리 하고 색을 넣고 그림 빼고 색을 넣고 면색 넣고 그리고 종이 서쪽 제외 다음에 문서 전체 세 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설정하면 이렇게 다시 흰색으로 돌아와요. 그럼 여기다가 아까 전에 우리 글 써놓은 거 글을 이제 써놓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서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간지라 그러죠. 간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 글만 있으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요거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냅킨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냅킨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효과가 다른데요. 냅킨. 음, 네. 여기서 뉴 냅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자, 여기서 제 문서를 아까 전에 복사했던 한 문장 있거든요. 요 문장. 요 문장을 요거 드래그 하신 다음에 요 번개 표시가 나오면 번개 표시를 눌러주세요. 이거 사역하실 때 엄청 도움되십니다. 진짜로. 냅킨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런,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봐요. 하나님을 찾으면 지정으로 자신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으실 때도 백그라운드를 없애고 그리고 PNG로 받으시면 돼요. 이제 받았죠. 그러면 이거를 잘 넣으셔야 되니까 이 신구판이 생각보다 엄청 좁아요. 여기다가 이제 어, 입력 글자처럼 자, 이렇게 그림이 하나 들어가면 달라지죠.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아까 전에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 수 있냐라고 질문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챗GPT 말고 제미나이로 해볼게요. 제미나이 요즘 쓰시는 분들 많아서 이렇게 넣으시고 이 문장에 맞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제공해줘. 책에 들어갈 이미지입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제공이 돼요. 여기서 이미지 FX 누르시고 사이즈 결정하시고
들어가면요. 음, 넣고 만드시면 이 냅킨 진짜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냅킨은 쓰실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외계인을 만나는 느낌인데 이런 거 막 쓰시면 안 되겠죠? 다시 다시 어,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 자, 어, 이런 거 괜찮네요. 여기서 코리안 프리 뭐 이런 거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에 넣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가 잠깐만. 네, 네. 어, 이미지가 두 개만 들어가도 책만, 그러니까 텍스트만 있는 거랑 이미지만 두 개만 들어가도 이제 읽는 것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미지랑 이런 거 다 넣으시면 11페이지가 아니라 얘 1장만 해도 한 20페이지, 25페이지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구성을 하시면 책을 쓰시는데 어려움은 없고 또 이제 캔바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더 기회를 두어서 이제 세미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 다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오늘 세미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저기 넘기기 할 때 책이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책이 장수가 이렇게 하나 쭉 넘기고 넘기고 하는 어떤 모습, 그런 그건 어떤, 헤이젠인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책이나 전자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네, 일단 질문하셨으니까. 이 헤이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사이트를, 어, 보내드릴게요. 업로드를 했을 때, 아니다. 이미 있으니까, 대시보드 들어가서, 자, 만약에 이거를 보시겠다, 그러면, 잠시만요. 퍼블리싱 리뷰. 요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거 제가 만든 동화예요. 다윗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헤이젠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요런 서비스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전자책 쓰는 거랑은 큰 영향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동화라든지 아니면은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셔서 들을 때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내드리는 게 좋죠. 이거는 링크로만 가요. 링크로만 가는 거라서 활용에 따라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에 답이 되셨을까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지, 사실 이게 지금 모임은, 정기적 모임보다는 저희 그 국회연구소 세미나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 이제 세미나로 진행하는데, 어, 오늘은 이제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또, 만약에 이제 강사님을 모실 때는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고, 될 수 있는 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세미나는, 무료로 계속 준비를 해서,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료로 한다 그러시면, 이번 세미나 좋으셨으면,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에게 좀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이제 목회 연구소가 있고,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고, 이 세미나를 계속해서 주최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언급드리지만, 이번에 저 세미나 9월 15일 날 있거든요. 9월 15일 날 있는 세미나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하는 세미나예요. 그래서, 비용이 있지만, 여기서 오시는 이제 민진홍 소장님은 정말로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AI 대가한테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의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고 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관련돼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야. 선생님, 예, 그 선생님이 작성한 디피란 그 책 있지 않습니까? 10분 뭐 챗 GPT 뭐 그거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요거 예, 2만 예. 원이고요. 네? 2만 원인데 음, 그 교보나 알라딘에서 사시면 10% 할인되더라고요. 음. 네. 혹시 주문은 저기 본인한테 직접 하면 되겠습니까? 저요? 예. 저한테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 이 사인이라고 말하는 걸 처음 해보는데, 그거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신청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세미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짜 이제 질문 없으신 거죠? 아, 그리고 네. 선생님, 네. 아까 그, 9월 15일 날 하시는 그 세미나 내용, 그것도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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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되고요. 목사님, 제가 예, 오늘 보니까 그 내용을 이미지 그 프롬프트에 넣어가지고 제미나이에다가 이 프롬프트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미지 FX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관련 사진을 이렇게 도출하셨잖아요. 이거 그림을. 여기서도 돼요. 이게 이미지 누르시고, 이거 누르시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도 아, 되고, 그러면 이게 챗GPT도 상관없고 제미나이도 상관없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 왜냐면 요즘에는 GPT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제미나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서 네. 양쪽 다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 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제미나이로 일부러 하신 건가 아니면 제미나이만 되나 해서 한번 아니, 여쭤보고 전혀 싶어요. 아닙니다. 아, 네, 저는 솔직히 감사합니다. 말해서 GPT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면. 음, 네, 네, 무슨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책 그리고, 보내주세요. 네? 책 보내주세요, 도서관으로. 네, 도서관 주소 주시면, 네네네. 주소 주시면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기, 어디지? 김국무 목사님 20분짜리 영상 좀 주시면 붙여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녹화 다 했는데. 그래요? 네. 그럼 마지막까지 녹화 다 했습니다. 좀 보내주세요. 그걸로 올릴게요. 한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 자체로 녹화했어요. 그냥 태블릿으로. 태블릿으로요? 이게 네, 일단, 화면 녹화해갖고. 일단 상황 보고 저도 이제 한번 가장 좋은 영상으로 좀 올리도록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같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소 남길게요. 네, 감사합니다.